본격적인 신무용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1920년대 후반부터 신무용 시대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신무용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신무용가들 하면, 이때 활동한 신무용가들 하면 신무용 3인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배구자, 최승희, 조태권 이렇게 3명을 얘기하는데요. 최근에는 4명까지도, 그래서 신무용 4인방, 그래서 이제 박영인 선생님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4명. 배구자 선생님은 일본 덴카츠자에서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신무용가로 활동을 하게 된 분이고, 최승희는 이시바쿠 문화에 들어가서 모던 댄스를 배웠다가 전통춤의 무대화한 신무용을 한 분이고, 조태권 선생님도 비슷해요. 근데 조태권 선생님은 이시바쿠 문화에 들어가서 똑같이 졸업을 하고 수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또 신무용 활동을 하신 분이고, 박영인 선생님은 약간 결이 다른 게 일본에서 동경대학교 도쿄대를 졸업을 하고 유럽에서 활동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신무용가들 하면 이렇게 3인방을 얘기를 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4인방 할 때는 박영인 선생님을 넣기도 합니다. 한 분씩 이 신무용 4인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배구자 선생님입니다. 1915년부터 26년 거의 10년 동안 어린 시절에 거의 10살도 안 되는 나이부터 덴카츠자라고 해서 일본에 되게 유명한 이런 공연단이 있었는데, 여기서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무용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1928년부터 한국에 와서 배구자의 음악무용회라고 해서 이 민요 아리랑에 맞추어 춘 춤이라고 하는데요. 아리랑에 맞추어서 이제 좀 신식의 그동안엔 없었던 춤을 추셨던 것 같고요. 영상이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빈사의 백조라고 러시아의 발레리스트죠. 디아길레프가 조직을 해서 러시아 발레를 서유럽의 무대에서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한 그 빈사의 백조, 미하일 포킨이 안무한 빈사의 백조 작품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그래서 전통춤을 서양춤 기법으로 창작한 이 최초의 신무용들이라고 여기는 이 아리랑과 빈사의 백조가 이 배구자 음악무용회의 가장 핵심적인 작품이었고, 전통춤의 무대화와 신무용화를 이제 고민한 분이 바로 이 왼쪽에 보시는 배구자 선생님이십니다. 이 배구자 선생님은 근데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셔서요, 이제 무용 활동을 많이 하시진 않았습니다. 하와이의 한 이제 베할라 선생님이 이 배구자 선생님의 아리랑 춤을 배워서 이렇게 전수하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소설 상록수로 유명한 이 소설가 시문 선생님이 이 배구자 선생님의 공연을 보고 진지하고 학구적이며 민요적이고 서정적이며 소야곡적인 분위기로 순수한 우리 춤을 창작한 작품들이다 라고 하면서 극찬을 하셨어요. 이 배구자 선생님은 그 이후에 이제 물기 있는 처녀라든지 파괴, 1931년에 이런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건무와 승무를 가무국으로 만들어낸 이 한국 근대무용의 새로운 지평을 여신 분이 바로 배구자 선생님이신데요. 근데 이렇게 무용단을 운영을 하시다가 남편이 좀 재력이 있어서 1935년에 서울 충정로에 이제 연극 전문극장인 동양극장을 설립을 해서요. 35년 이 동양극장 산하에 이제 배구자 악극단을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KBS 방송국에서 동양극장이라는 드라마도 했었는데요. 거기에도 이제 배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극장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무용의 대중화에 기여한 분이 바로 이 배구자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가세가 기울어서 이 동양극장을 다른데 이제 하고 이제 외국으로 이주를 하시게 되죠. 두 번째 신무용가는 최승희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아마 무용인은 대부분 무용인들에게만 유명한데, 무용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무용가가 바로 이 최승희입니다. 최승희를 하면 딱 붙는 수식어가 반도의 무희입니다.
정말 이 춤으로써, 조선의 춤으로써 이 조선을 세계 무대에 알린 사람이 바로 이 최승희인데요. 1926년에 이 이시박구 문화에 들어가서 새로운 춤 수업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을 마치고 와서 1930년에 경성으로 돌아와서 개인 이제 무용 연구소를 개소를 하는데요. 1930년 2월에 최승희 무용연구소 창작무용 제1회 공연회를 이제 하고 이제 3부작으로 이 공연은 기획이 돼서 뭐 인도인의 비애, 오리엔탈, 영산무, 마주루카 등을 우리 공연을 하면서 이제 전통춤은 없어요. 뭐 인도인의 비애처럼 뭐 인도의 좀 어떤 요소를 가미한, 그리고 오리엔탈도 약간 동양의 요소를 가미한 모던 댄스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되게 어둡고 그 이시바쿠의 그 표현주의, 그 마리비그만의 그 신무용 노이에탄츠의 영향을 받은 매우 심오하고 어둡고 그런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승희 자체도 내가 과연 어떤 공연을 해야 될까 이 1회 공연을 마치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창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1회 공연에 있었던 춤은 조선풍의 춤, 영산무 같은 게 조선풍의 춤이었고요. 아시아의 정신이 들어간 춤으로 해서 그 인도인의 비애 같은 오리엔탈 같은 작품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의 현대무용의 기법을 담은 춤, 뭐 마주루카라든지 정말 현대, 모던 댄스 이렇게 세 종류의 이제 초기 활동작은 있었는데요. 그래서 1932년까지 이렇게 모던 댄스로서의 실험적인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승희가 이렇게 작품의 경향을, 창작 경향을 바꾸게 된 것은 이시바쿠 선생님이 이제 졸업을 하고 만났을 때 조태권 선생님하고 최승희 선생님에게 당신들은 조선 사람이니까 조선의 춤을 추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승희 선생님도 그렇고 조태권 선생님도 그렇고 이 한성준 선생님에게 민속춤을 무대화한 한성준 선생님에게 직접 조선춤을 이제 직접 사사를 받고요. 또 지방에 있는 또 여러 지방의 좋은 춤들도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춤을 새롭게 재창작한 협의의 좁은 의미의 신무용 작품들, 이제 에헤라 노아라든지 승무라든지 건무 등을 만들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조선 30년대 33년부터 34년까지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1933년에 에헤라 노아라라는 작품이에요. 보시면 정말 우리나라 그 선비의 모습, 그리고 이렇게 초랭이 같은 걸 쓰고요. 이런 모습으로 되게 조선 춤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을 무대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만든 작품들이 이제 1933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병년이라고 하는 분이 동아일보에 기고를 했대요. 이 공연을 보고 서양무용에서 기교 섭취한 방순균정한 최승희, 되게 생소한 용어들이요. 방순균정한. 그때 당시에도 용어는 이랬나 봅니다. 이 오병년 선생님이 이 최승희의 공연을 보고 쓰신 말씀이, 그는 조선의 고전무용의 기법을 사용하고 거기에다 양무의 기법, 즉 서양춤의 기법, 모던 댄스의 기법을 편용함으로써 의상은 조선풍의 것을 채용을 하고 있지만 그 창작적 태도나 연출에는 서양적인 형태를 취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조선춤 그대로가 아니라 소위 새로운 무용 형식을 창안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건물할지 승물할지 제목은 전통춤인가 하는데 최승희가 새로운 방식으로 다 만들어낸 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0년대 후반부터 이 조선춤과 조선 문화를 모티브로 이 작품을 창작을 했고요. 이렇게 조선의 무용수가 보여줌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1937년에 이제 초립동, 무당춤, 즉흥무, 실로신불로, 낭낭의 벽화에서 보살춤 등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조태권 선생님을 볼 텐데요. 조태권 선생님은 이제 처음에 춤에 입문을 하게 된 게 해삼이 조선 학생음악단
이제 박시문이라는 사람에게 고팍춤을 이제 배우게 되면서 춤을 추게 돼요. 거기서 이제 그 춤을 너무 잘 춰서 토월회라고 이제 연극하는 단체에서 이제 사랑과 죽음 공연할 때 고팍춤을 춰서 아주 센세이셔널한 이제 인기를 끌었다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1935년 밀레의 만종에서 이제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든 것이 1935년 만종이라는 작품인데요. 조태권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태권 선생님의 그 춤계의 임무는 매우 특이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온 박시몬에게 춤을 배워서 춤계에 입문을 했고요. 상업은행 소속 이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선수로 이렇게 해서 좀 몸 움직임이 빨랐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시이바쿠 공연을 보고 1928년에 이시이바쿠 문화생으로 입문을 해서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1929년에 첫 작품 어떤 움직임의 매혹을 이제 발표를 하고 32년에 귀국을 해서 이제 34년에 경성공예당에서 첫 번째 무용 발표회를 이제 갖고 아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서양의 어떤 작품들 뭐 만종이랄지 포엠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조태권 선생님 하면 이 춤을 통한 사색, 춤의 어떤 관점이 춤을 통해서 사색하는 것. 그래서 이제 춤을 통해서 이제 무상이라고 하면 춤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춤관을 정립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시기에 조태권 선생님의 춤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박영인 선생님 춤 신무용 4인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본과 독일에서 활동했던 현대 무용가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맥락이 다른데요. 이분은 에하라 마삼이라고 일본 이름이 있어요. 창씨 개명해서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바뀌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예명으로는 쿠니 마사미, 그래서 이제 방정미라고 이제 일본 뭐 기사나 뭐 이런 그래서 쿠니 마사미로 많이 이제 일본 그리고 독일에서도 쿠니 마사미로 이제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 도쿄 대학에서 미학을 전공을 하고 무용에 대한 많은 책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1933년에 이제 쿠니 마사미 제1회 무음악 무용 발표회를 해서요. 정말 음악이 없는데 공연을 하신 거예요. 정말 전위적인 공연을 하셨고요. 1933년부터 36년까지 일본에서 공연을 해서 이분은 정말 전형적인 표현주의 모던 댄스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1930년대 후반에 이제 유럽으로 이주를 해서 유럽에서 공부하고 활동하면서 평가받았던 첫 번째 한인 무용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